안녕하십니까. 요즘 주가 조작 이야기가 뜨겁더라고요. 이미 뉴스를 보셔서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랑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거든요. 임창정 이제 작살난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식이라는 게 저점을 찍으면 올라가니까 좀 버티다 보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임창정 작살난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그게 아니고 뭐 이거저거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사실 아버지가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임창정은 주식을 산 게 아니에요. 주식을 샀으면 버틸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작살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다린다고 해도 기다릴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이미 끝난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해요. 다들 아시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정리는 좀 해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그래프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진짜 주식의 가격이 쭉 오르다가 한 방에 뚝 떨어지죠? 이게 이 그래프만 그런 게 아니라 8개의 그래프가 다 비슷해요. 사실 똑같다고 봐도 되거든요. 전 처음에 이 그래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거는 보통 주식에서 보는 그래프가 아니라 코인에서 보는 그래프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게 작전 세력이 3년에 걸쳐서 주식을 조금씩 올렸다고 해요. CFD를 이용해서 레버리지까지 당겨서 수익을 냈다고 하거든요. 돈을 맡긴 사람들의 개인정보까지 다 받아서 핸드폰을 만든 다음에 이 작전 세력들이 본인들이 직접 투자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50% 정도의 수익을 냈다고 하고요. 아는 사람을 소개해주면 3%에서 5% 정도를 떼어서 줬다고 하네요. 이거 뭐 진짜 다단계 같죠? 그러니까 또 사람이 사람을 데리고 오고 사람이 또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점점 돈의 액수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되어졌죠. 결국 오는 사람들마다 돈을 많이 벌어다 주었고요. 중간에 돈도 뺄 수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돈을 찾아간 사람은 없다고 해요. 계속 수익을 내주니까 계속 맡겼겠죠. 근데 그러던 게 갑자기 주식의 가격이 미친 듯이 내려가면서요. 다 같이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이 작전 세력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본인도 피해자다. 이렇게 떠들고 있죠. 왜냐하면 돈을 잃어서 그래요. 그 우두머리는요. 이득을 본 사람이 있고 그 이득을 본 사람이 진짜 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 우두머리라는 사람도 범인이 맞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돈을 벌어간 사람이 진짜 문제기는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저 진짜 이거 보면서 타짜 원에서요. 김혜수가 호구 등 쳐먹는 게 있었잖아요. 진짜 딱 그거 생각났거든요. 거기서 보면 호구 등을 쳐먹으려다가 아기가 나타나가지고 판이 이상하게 변했잖아요. 이 상황이랑 매우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일단 이거를 설계한 사람 입장에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요. 본인이 한국의 워렌 버핏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서 제대로 평가를 받게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죠. 이거 주가 조작 맞아요. 그리고 주가 조작은 범법행위예요. 워렌 버핏은요 범법행위는 하지 않아요. 제 생각에 워렌 버핏은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내기도 하지만 타이밍을 정말 잘 잡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면 경기가 다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많이 내려가 있는 주식들을 줍줍 파는 할아버지거든요. 워렌 버핏은 이런 불법적인 행동으로 돈을 벌지는 않아요. 물론 지금 이 작정 세력이 쓴 방법이요. 예전에 있던 방법은 아니에요. 보통은 빠르게 이름만 있는 회사를 만들어놔요. 어떤 이슈를 만들어서 이 회사를 띄우고요. 나중에 이 회사를 폭파시켜서 이익을 챙겨가요. 근데 이렇게 되면 정말 안 좋은 게 여기에 끌려 들어온 개미들은 다 작살이 난다는 게 문제예요. 회사가 없어지니 주식은 당연히 휴지가 되죠. 당연히 그 주식을 산 개미들은 졸지에 다 망해버리죠. 근데 이 작전 세력들이 쓴 방법이 조금 달라요. 어떤 이슈를 만들어서 돈을 빠르게 올린 게 아니라요. 그냥 돈을 가지고 야금야금 조금씩 올려요. 게다가 CFD라는 거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아마 저희 아버지 생각에는 이랬던 것 같아요. 작전 세력들이 통장을 받아가서 그 돈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다음에
그 돈을 최대한 불려서 주식을 사서 주가를 높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작전 세력들은 주식을 산 적이 없어요. 통장을 맡기고 개인정보를 넘겼다고 해서요. 그걸 가지고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사실 그걸 모를 리는 없죠. 이 작전 세력들은요. 대출을 받은 적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CFD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CFD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이버에서 CFD를 쳐보시면요. 한국경제용어 사전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개인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익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 계약이다. 이렇게 나와요. 첫 줄에 나와 있죠. 개인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라고요. 그러니까 이 CFD라는 건요. 본인이 주식을 사지 않고요. 일정 금액을 증권회사에다 맡겨놓으면요. 그 금액의 최대 2.5배까지 증권회사에서 주식을 사요. 그래서 증권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요. 가격 변동의 차익만큼 투자자가 가져가는 형태예요. 물론 이거 사겠다 저거 사겠다 종목은 투자자가 고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예치금으로 1억을 맡겼다고 하면요. 그 1억을 가지고 2억 5천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요. 1억을 투자해서 5%의 수익률을 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1억을 투자했으면 500만 원을 번 거잖아요. 근데 1억을 가지고 2억 5천만 원을 투자한 게 되니까 결국엔 1250만 원을 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맡긴 입장에서는요. 수익률이 5%가 아니라 12.5%가 되는 거예요. 1억을 가지고 1250만 원을 번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계속 돈을 맡긴 거거든요. 근데 이게 위험성이 높은 게요. 증권회사도요. 돈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해가 내게 되면 이 맡긴 돈에서 증권회사가 손해본 만큼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억을 맡겨놓고 2억 5천을 투자를 했다고 하면요. 수익률이 마이너스 5%가 되면 1250만 원을 잃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떨어지면 맡겨놓은 금액을 더 많이 넣어야 돼요. 맡겨놓은 돈이 6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요. 증권회사에서 시장 가격에 바로 팔아버릴 수 있는 그런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1억을 맡겨놓았다고 하면요. 그 맡겨놓은 돈이 6천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6천만 원 이상을 다시 채워놓지 못하면요. 주식을 증권회사에서 바로 팔아요. 한마디로요. 존버를 할 수 없는 구조예요. 일반 주식 투자였으면요. 손해를 보았으면 존버를 하면서 본인이 버티면 되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바로 팔아버리니까 기다릴 수가 없죠. 이미 손해는 보았고 주식은 팔려버렸죠. 그러니까 주식을 계속 조금씩 올려나갔다고 했잖아요. 그 올려나가는 동안 계속 돈을 벌고 있었던 거예요. 레버리지를 땡기니까 수익률이 높아졌고요. 당연히 수익률이 높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맡기게 되어졌죠. 이런 것 때문에 아까 그 사람이 자기가 한국의 워렌 버핏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작전 세력 입장에서는요. 안전하게 돈을 올려가야 되니까 나름 건실한 기업들을 골랐어요. 어느 정도는요. 이 작전 세력들의 생각대로 일이 흘러갔어요. 그러니 계속 사람들이 돈을 맡기고요. 고수익을 낼 수 있었죠. 어쩌면 이 세력들은요. 다른 주가 조작을 했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주식을 폭파시킬 생각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임창정이나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껴있는 것 자체가 폭파할 생각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금을 이용해서 꾸준히 주가만 높이면 돈은 계속 들어오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길었어요. 3년 동안 꾸준히 우상향을 하니까 사실 일반 사람들도 이거 주가 조작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JTBC 단독 보도를 보아도요. 내부 사람이 다 까발리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이게 JTBC가 잘한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안에서 찔렀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요. 이게요. 문제가 공매도 포지션도 취할 수가 있어요. 사실 주가라는 게 계속 올라만 갈 수는 없잖아요. 공매도를 취해서 주가를 확 내릴 수 있으면요. 그 내린 만큼 또 돈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제일 의심이 가는 건 내부에 배신자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계속 오르기만 했잖아요. 이 주식을 내려버리면요. 본인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굉장히 커지죠. 거기다 이 CFD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맡겨놓은 돈의 60% 이하가 되면 증권회사에서 그냥 바로 팔아버리잖아요. 구조 자체가 주식 가격을 내리기도 쉬워요. 큰 손 몇몇만 꽂아서 주식을 던지기 시작하면 주식의 가격은 자동적으로 내려가죠. 증권회사에서 팔고 있는데요. 결국 누군가가 저렇게 주식의 가격을 왕창 내리면서요, 돈을 크게 벌어간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다만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없죠. 그리고 이 사람이 치밀했으면요, 사실 돈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막 이랬을 거기 때문에 잡히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결국 이 작전 세력 입장에서 보면요, 진짜 제대로 당한 거예요. 믿고 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 퍼졌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실행을 했을 수도 있죠. 문제는요, 이 CFD라는 게 이렇게 위험하기 때문에요, 미국에서는 CFD를 자국민들은 못하게 막아놓았어요. 외국인 투자자들만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존의 유령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를 폭파시키는 것보다는 조금 덜 나빠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미친 듯이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런 상황이 생기면 당연히 개미들이 피해를 보겠죠. 인위적으로 이렇게 주가를 올리는 방법은 불법이에요. 그러면 이 돈을 맡긴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실 큰 돈을 벌어다 주니까 매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기는 하거든요. 욕망이라는 건 매우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게 주식을 이용해서 그렇지 다단계랑 뭐가 틀린지 모르겠어요. 결국 마지막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거액을 맡기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타짜를 이야기했던 이유가요, 사기를 칠 때 처음에는 돈을 잃어주잖아요. 처음부터 돈을 따면 누가 그 도박판에 앉아요? 당연히 처음에야 돈을 벌 수 있었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현실에서 그렇게 큰 돈을 계속 지속적으로 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많이 벌 때는 최대한 많이 벌고요, 손해볼 때는 최대한 조금 손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 볼 수는 없어요. 실제 워렌 버핏 같이 유명한 사람도 많이 벌 때 워낙 많이 벌어서 그렇지 손해본 적 굉장히 많아요. 딱 생각을 해봐도요, IBM에 투자해서 굉장히 많이 잃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거액을 개인 정보까지 다 넘기면서 돈을 맡긴다? 사실 주가 조작을 할 거를 알았으니까 돈을 맡겼겠죠.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릴 수 있으면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물론 아무것도 모르고 돈 많이 벌어다 준다고 이렇게 해서 맡긴 사람도 있기는 할 거예요. 근데 다 알고 맡긴 사람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안 그러면 수십억이나 되는 돈을 맡기지는 못하죠. 그거 잘못되면 큰일 나는데요. 도둑질 하려고 하는 사람이요, 도둑질 하다가 도둑질을 못했는데 잡혔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돈을 잃었다고 해서 피해자가 될 수는 없어요. 공범이냐 아니면 잘 모르고 들어간 거냐, 이 두 가지만 있을 것 같거든요. 피해자는 사실 계속 오르니까 잘 모르고 산 개미들이죠. 임창정 씨나 여러 사람들이 본인이 피해자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피해자는 아니죠. 진짜 너무 욕심부리면 꼭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너무 욕심부리지 말자고요.